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5월 17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 시장 올랐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는데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지금 뭐 뉴스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리고 오늘 쏟아진 것은 실적들이 안 좋다. 그리고 환율이 장중에 연중 고점을 기록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급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역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면은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달러화가 약세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 시차 타임 렉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외국 투자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 이런 걸 제외하면은 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의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환율이 연중 고점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저기 그 헤드라인을 뽑아놨고요. 시장이 끝났을 끝난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오늘은 14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7.44포인트 올랐고요. 외국인 기관이 공이 1,500억씩 순매수했습니다. 환율은 장중에 고점을 찍고 1원 40전 밀려서 끝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상황이 되겠고요. 수급을 보면 뭐 외국인 투자가들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자릿수 연속 매도가 나오면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잘 가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모처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는 이유 잘 모르겠다. 왜? 지금 재반 상황들은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씩 풀어보면 되는 것이죠. 자, 어느 쪽을 샀느냐? 전기전자 샀어요. 오늘 삼성전자는 밀렸지만 하이닉스는 여전히 좋았단 말입니다. 물론 LG에너지 솔루션도 괜찮았고 그런 쪽에서 좀 매매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도 이동평균선 밀집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뚫고 올라가야지 된다. 하지만 저는 결국은 위로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월봉이 눌려 있어서 그렇지 월봉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MACD가 이번 달 지나고 나면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면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나 SK 하이닉스 괜찮잖아요. 그렇죠? 코스피에서 현대오토에버,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 솔루션, SK 아이테크놀로지 이게 2차전지 관련주들이 괜찮네요. SDI도 그렇고 밀리는 것은 현대로템이나 오리온, 금양, LS, HMM, CS 윈드 이런 것도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바이오니아, HLB가 이제 FDA에 신약 개발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성우하이텍, 오스코텍, 제이오, 이녹스 첨단 소재, YZ드먼트, 디어유 이런 것들 뭐 괜찮았습니다. 밀리는 것은 메디톡스나 나이스 평가 정보, 보로노이, 서진 시스템, 이오테크닉스, 인탑스 이런 것들 좀 밀렸지만 크게 밀린 건 없는 모습이고요. 테마는 뭐 전자책, 이북,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죠. 희소금속, 바이오 진단, 백신, 아몰레드 장비 이런 것들이 다 괜찮은 모습이고 밀리는 테마는 별로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제 원유 가격은 일단 뭐 크게 움직이지 못했고 70달러대를 간신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오늘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얘는 연중 고점이 아닌데 우리 원달러 환율이 지금 연중 고점을 기록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율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금리들은 대체로 좀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은 17일, 오늘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 중에서 보면은 건축 허가 건수, 이거는 이제 저거잖아요. 경기 선행 지수잖아요. 그렇죠? 이쪽도 좀 볼 필요가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걸 제외하면은 오늘 특별한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뉴스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코스피 동학개미 순매도에도 2,400불,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쓰면 외국인 기관이 같이 샀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수급을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맞잖아요. 외국인 기관 투자에 0.6% 상승, 이렇게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봤느냐?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로 상승했다. 미국 분체 한도 협상 난항과 중국 경기 회복 둔화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유입됐다. 왜 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실적 충격, 경기 부진에 하반기 증시도 뜨뜻미지근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증권가에서는 경기 침체와 실적 우려가 증시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고 2200에서 2800선을 전망하고 있다. 아마 한국투자증권에서 그 하반기 전망이 나온 것 같아요. 코스피가 하반기에 통화정책과 기업 실적 변화에 따라 행복하면서 2400, 2800까지 갈 것이다. 삼성증권은 조금 더 낮게 봤습니다. 왜 이렇게 봤느냐? 미국 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최악을 상정하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최대 하락 가능 그 퍼센테이지는 10% 정도로 제한될 것이고 코스피 2200을 국내 증시의 중장기 진바닥으로 판단한다. 저는 뭐 2000에서 2200 정도가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다면 그러면 뭐 그건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체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국내 제조업은 재고 증가로 둔화 국면에 있다.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지 경기가 반등할 수 있다. 불황이지만 불황에 차서 호황에 파는 불황매 호황매 전략을 용기 내야 할 시점이다. 지금 사실 애매한 시점이긴 해요. 애매한 시점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한전을 빼도 여기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영업이익이 35% 감소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다는 얘기죠. 코스피 실적 쇼크, 실적 분석을 해본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상장사들의 수익이 크게 악화됐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뭐 삼성전자에 워낙 또 부진했기 때문에 그걸 빼더라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업종별로는 IT 매출액은 6.7% 감소했지만 제조 기타 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증가 부분이 있고 IT 업종에서 영업이 가장 많이 늘어난 회사는 다원시스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 반토막 났지만 에코프로그룹만은 약진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영업이익이 42% 줄고 그리고 순이익은 26.3% 줄고. 자, 코스닥 상장사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크게 줄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업종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 2차 전지를 주력으로 하는 에코프로 그룹주는 약진했다. 하지만 에코프로는 내부적 거래를 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주식시장이 삐적삐적 올라가고 하는 것은 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40원 연고점을 돌파했었죠. 장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다시 만나서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본격적인 부채 한도 협상으로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바이든 대통령과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께 공개 발언 없이 협상을 시작했고 약 1시간 만에 협상을 끝냈는데 메카시 하원 의장은 회동지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하기라는 게 가능하다며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좋고 설득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걸 앞두고 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는 모두가 다 미친다. 모두가 다 미친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미쳐서 날뛰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쉽게 타결이 되지 않고 갈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끝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한도를 넘어갔던 것도 사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걸 가지고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6,600만 명의 돈줄이 끊긴다. 예, 저기 연방정부라든지 정부의 저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쵸? 근데 디폴트가 안 되면 그런 거죠. 자,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사회보장 제도에 의존하는 6,600만 미국인, 수백만 명의 천민영사와 군 가족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사업을 파괴하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놈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럼 표가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다시 협상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이에요. 우리 시장이 과연 이제 모멘텀이 무엇이냐, 또 주도는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건데, 아직까지는 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때, 깃발을 잡고 나오는 전사가 있어요. 잔다르크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과연 깃발을 들고 나올지. 제가 볼 때는 뭐 신재생 쪽에서 들고 나오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과연 이제 그게 그렇게 될 것인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시장은 주도 세력과 주도주가 있어야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주목해서 봐주시면서 전략을 짜야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